25일 해방을 맞는다. 28 독립선언 이후 중국으로 망명 간 지 25년. 김상덕은 고단했던 타국에서의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임시정부의 요인들과 같이 환국한다. 우리나라 치면 초등학교인데 거기 다니고 있을 때 그분들한테 차우시엔 왕건누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 가슴에 상당히 상처를 받았어요. 차우시엔 왕건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 망국노라는 얘기거든요. 장개석 정부에서 뒤를 좀 받쳐줬다고 하더라도 이국 남의 나라 땅이고 우리 임정 독립운동 하시는 어른들이 수많은 수모를 아마 겪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니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감격도 잠시였다. 미 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상덕은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김구가 머문 경교장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김상덕은 당시 좌우로 갈라져 있던 정치 세력의 통합에 관심을 쏟았다. 그는 독립운동의 오랜 동지이자 선배였던 김규식과 노선을 같이 했다. 김규식은 당시에 좌우합작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직접 좌우합작 운동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김상덕도 이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김규식과 함께 이 민중동맹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모든 민주주의 1946년 12월 12일 미 군정이 정권을 인도하기 위해 만든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 출범했다. 좌우 합작을 주도했던 김규식이 의장에 선출됐다. 김상덕은 김규식이 대표로 있는 민중동맹 소속의 관선의원으로 선출돼 정치활동을 시작한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된다. 김구 등 주요 정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불완전한 선거였지만 정부 수립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 김상덕은 고향인 경상북도 고령에서 출마 당선된다. 이제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로 나선 것이다. (1948년 5월 31일) 제헌의회가 개원됐다.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7월 20일 간접선거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드디어 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됐다. 김구와 김규식 등 정치 지도자들은 단독 정부 수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일부 임정 계열과 민족주의 세력들은 무소속으로 초대 국회에 대거 진출했다. 이들은 소장파 의원으로 불리며 제헌국회를 주도했다. 소장파 의원의 숫자는 이승만과 손을 잡은 한민당계보다 더 많았다. 이들 소장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 반민족행위 처벌법, 바로 반민법이다. 제헌국회가 만든 세 번째 법령, 일제시대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단해야 한다는 민족적 열망을 담은 법안이었다. 반민법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안에 행정부와는 별도로 특별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있고 특별검찰부가 있고 재판부가 있고 특경대가 있습니다. 즉 조사권, 기소권, 판결권까지 몽땅 다 갖고 있는, 체포권까지 갖고 있는,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이승만적인 관점으로 보면 상권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인데요. 이것을 어디서 규정했느냐? 바로 특별법인 반민법에다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해방이 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친일파 처단을 위한 구체적인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김상덕은 재헌헌법을 만드는 기초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상덕은 재헌헌법에 친일파의 처단에 대한 조항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상덕을 뽑았다. 찬성 106명, 반대 14명의 압도적 지지였다. 반민법엔 반민특위의 위원 자격으로 독립운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독립운동가가 주도를 해야 친일파 처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조치였다. 당시 그 독립운동의 이제 상징적 존재가 임시정부였습니다. 이 임시정부의 또 문화부장으로 활동했던 그런 그 경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이 당시에 그 재헌국회 내뿐만 아니고, 이 반민특위 내부에도 그 친일파 처리에 대한 그 입장이 이제 다양하게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그 서로의 어떤 이견을 그 적절하게 그 조정할 수 있는 그 인물이 그 김상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자에서 이 좌우합작운동, 민족 독립운동 세력의 연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활동했듯이 이후에도 이 반민특위에서도 아마 그런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상덕은 반민특위가 실질적 권한을 갖는 기구이길 원했다. 올바른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였다. 반민특위에 사무국과 특경대가 구성된다. 이로써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또한 이것은 반민특위와 당시에 군, 경, 정부 등 사회 곳곳에 자리 잡았던 친일 세력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엔 본법에 해당한 자가 경찰 관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하는 조사원들이 사법경찰관 그들을 지휘 조사하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면 사법경찰관 내부에 해당하는 자는 도저히 조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갖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그 점입니다. 군과 경찰에는 상당 부분이 친일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측이 군과 경찰을 어떤 조사를 위한 그 대원으로 이렇게 뽑지를 않고 별도로 그 내무부 산하에 있는 경찰이 아닌 특별경찰들을 특별 반민특위 내에 별도로 두게끔 한 겁니다. 실제 이제 반민특위 과정에서는 느꼈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외압이 있어요. 그 무수히 많은 외압들을 이 특위 요원들 스스로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외압을 뚫고 나가서 할 수 있는 물리력이라는 것이 일정 정도 필요했고, 그 물리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특별경찰대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도록 제의를 했던 장본인이 바로 김상덕 선생입니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가 중앙청에서 정식으로 출범했다.